최근 들어 투자 시장에서 상장 지수 펀드 즉 ETF가 대세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 세계 초우량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ETF 투자 상품의 개요와 직장인들의 목돈 마련, 100세 시대 은퇴자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미국 대표 ETF 적립식 장기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영역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투자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 존 보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보글은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과 출신으로 뱅가드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을 지냈습니다. 1975년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개발하여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에서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통째로 다 사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건초 더미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말하고요. 바늘은 개별 종목을 뜻합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권고입니다. 워런 버핏이 연례 서신에서 존 보글은 미국 투자자들과 나의 영웅입니다 라고 칭송할 정도로 그는 진정한 투자의 달인이었습니다. 또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용한 짐 로저스는 나는 항상 ETF로 투자한다. 그것은 항상 멋진 일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ETF 투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앞에서 보글이 말하는 인덱스 펀드는 특정 상장 지수,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나 미국의 S&P 500 지수 또는 반도체, 원자재 등 섹터 지수의 성과를 추정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짐 로저스가 말하는 상장 지수 펀드, Exchange Traded Fund, 즉 ETF는 인덱스 펀드처럼 특정 지수에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여기서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투자 상품을 말하고요.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랩 어카운트를 통해서 간접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통해서 자산군에 편입된 다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요. 매매 체결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매매 차익은 국내 ETF는 올해까지 비과세이고 내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 지켜지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 ETF는 250만 원 초과 시세 차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상품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식과 펀드의 좋은 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ETF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산운용사에서 편입 종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초보 투자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펀드를 구성하는 자산군에 다수의 기업이 편입되어 있어서 분산 투자 효과가 크고요. 특정 지수 이외에도 산업 또는 여러 가지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고 실적이나 자산군이 투명하게 공개되고요. 또한 일반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하고 언제라도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므로 유동성과 환금성 측면에서도 뛰어납니다. 특히 지수 또는 섹터에 편입된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되므로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자산 배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 세계 주요 증권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래소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합쳐서 절반을 넘는 52.3%에 달합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유로 증권거래소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증권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2.2%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가 기침을 하면 국내 증시는 감기가 든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서학 개미들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로 눈을 돌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워런 버핏의 얘기가 또 나오네요. 투자의 천재 워런 버핏은 아내를 구한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라고 썼다고 합니다. 위에서 워런 버핏이 말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해당되는 상장 지수 펀드가 SPDR, S&P 500 트러스트, 즉 티커로 SPY ETF입니다. 간단히 스파이 ETF라고 하죠. 스파이 ETF가 추정하는 S&P 500 지수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전 세계 굴지의 500개 대형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는 다우존스, 나스닥과 함께 미국 3대 지수 중의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주식시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0.09%로 저렴하고요. 시가총액이 원화로 무려 약 480조 원에 달하고 일일 거래량이 60조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거래량은 3배 이상에 달합니다. 오른쪽 표에 자산 구성 내역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 PDF를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상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과거 20년간 스파이 ETF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닷컴버블과 금융위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대폭 하락했었으나 그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고 견조한 추세적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9.13%였고요. 스파이 ETF에 10만 달러를 20년간 투자했다면 현재 원리금은 약 60만 불이 됩니다. 단순히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6억 원으로 불어난 셈입니다.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과거 20년간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대유행 때에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3천여 개 기업 중에서 금융주를 제외한 상위 100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진 ETF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보수는 0.2%로 스파이 ETF보다 2배 이상 더 비싸고요. 시가총액은 원화로 약 225조 원에 달하고 일일 거래량이 약 33조 원이나 됩니다.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스파이 ETF의 2분의 1 이하 정도입니다. 오른쪽 표에 자산 구성 내역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편입 종목이 스파이 ETF와 7개 종목이 중복되어 비슷합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탑10 비중이 52.5%에 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QQQ ETF도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상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과거 20년간 QQQ ETF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대유행 때를 제외하고는 가파른
추세적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스파이 ETF보다 약 3%포인트 높은 12.6%였고요. QQQ ETF에 10만 달러를 20년간 장기 투자했다면 현재 원리금은 약 100만 불이 넘습니다. 단순히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1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지요.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과거 20년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대유행 때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지난 20년간 추세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장기적으로 완만히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 지수와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S&P 500과 나스닥 종합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닷컴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견조하게 우상향해온 모습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대체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며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시 미국과 한국 증시의 지수 움직임에 대한 이러한 구조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종합 지수에는 일부 횡보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직선으로 우상향하며 상승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적립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적립 투자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최초 주가가 10,000원이고요. 다음에 5,000원으로 하락했다가 세 번째 달에 10,000원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가정합시다. 이 기간에 매입 총 수량은 40주가 되고요. 평가액은 40만 원, 수익률은 33.3%가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이 제로인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여 매입 단가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50% 상승하고 50%또 하락하여 원래의 가격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입 총 수량은 56.7주가 되고요. 평가액은 56만 7천 원이고 수익률은 13.4%가 나옵니다. 주가가 오른 만큼 떨어졌다가 원상 회복이 되어 수익률이 제로일 것 같은데 큰 수익이 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가 상승기보다 하락기에 매입 단가가 낮아져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평균 매입 단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간 분산에 의한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스파이와 QQQ ETF에 적합한 투자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이나 시장의 트렌드, 개별 종목 선정에 신경 쓰지 않고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의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초보 투자자, 그리고 매월 소득의 일부를 오랜 기간 투자해서 미래에 필요한 목돈을 차분히 모아가려는 직장인들, 그리고 10년, 20년 이상 적립식 장기 투자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즉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같은 퇴직 계좌에 노후 자금을 마련해 나가려는 은퇴 준비자들과 리스크 높은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수적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주식시장에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ETF 투자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ETF 상품도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요. 펀드에 편입된 자산 구성 종목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이고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초보 투자자나 장기 적립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리고 해외 지수 ETF에는 환율 위험이 있습니다.
단 H형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추종하는 지수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추적 오차가 크거나 순자산 가치와의 괴리가 큰 ETF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영상에서의 조언은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므로 각자의 최종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ETF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금융상품이며, 둘째, 종목 선정에 부담이 없고 분산 투자되어 변동성이 낮으며 투명한 투자 상품인 ETF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적합하고요. 셋째, 특히 미국 스파이와 QQQ ETF는 초보 투자자, 직장인, 은퇴 예정자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로 유망하며, 넷째, 정기적으로 보유량을 모아나가는 정식 투자는 시간의 분산에 따른 평균 매입 단가 효과로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고요. 다섯째, ETF 투자에도 원금 손실 및 환 위험이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보내드린 미국 ETF 적립식 장기 투자는 직장인의 목돈과 은퇴자 노후 자금 마련의 지름길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오늘 내용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거나 채널 정보의 링크에 들어가면 자세한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경제톡은 여기 서 있는 경제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경제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